장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한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 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세밴드 회장 송정입니다. 지난주 장교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내드린 경북 모소농협의 재가복지센터 설치 운영과 내년도 노인 요양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방송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실버피아 온라인 기자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그 진상을 파악한 후 앞으로 계속될 농협의 장교환기관 진출 계획을 어떻게 봉쇄할 수 있을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또 하나의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노인 요양시설 설치 후 운전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매년마다 실시되는 대출 연장 시 모두 회수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방송과 연관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의 2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의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와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입소 보증금의 합이 건설 원가의 80% 이내여야 한다. 많이 들어보신 법조항이죠. 어떤 단어가 기억나시는지요? 건설 원가의 80% 이내라는 말만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 요양시설 등 장교환 기관을 설치할 때 융자가 필요하여 은행에 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담보 비율의 상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담보 비율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원가가 50억이면 이 금액의 80%인 40억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40억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빌리는 금액의 20%를 추가하여 48억 원의 채권 담보액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건설 원가에 대한 융자 비율은 96%가 되어 채권 담보 80%의 상한 기준을 위반하게 됩니다. 결국 건설 원가 50억 원인 노인 요양시설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33.3억 원 정도 아래가 됩니다. 여기에 은행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융자 가능한 금액은 30억 원 아래로 줄어듭니다. 결국 건설 원가를 기준하여 융자가 가능한 최대 금액의 비율은 50에서 60% 이내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행은 가급적 노인 요양시설을 담보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금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인데 은행은 시설 설치 자금과 운전 자금의 둘로 나누어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5억 정도의 시설 설치 자금으로 나머지 5억은 운전 자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행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말로는 고객이 시설 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이 특별히 고객을 배려하여 돈을 최대로 빌려주기 위해 운전자금의 명목으로 추가 대출해준다는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설치자금과 운전자금의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금이 설치자금에 비해 높은 이율로 책정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고객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운전자금은 3년 정도 초기 유예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는 오랫동안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 오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런데 이 운전자금마저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의 2항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에서 시설 설치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의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와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설치 목적일 때만 대출이 허용된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앞서 소개한 용어로 분석해보면 시설 설치 작업만 허용이 되고 시설 운영의 목적으로 대출이 허용된 운전자금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은 2008년 7월 장병보험이 시작된 시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않아 지금까지 13년 동안 시설 설치 자금과 운영 자금을 결합하여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 감사를 통해 이 법령에 따라 노인 요양서를 담보로 할 때에 시설 설치 자금 외의 운영 자금은 매년 실시하는 대출 갱신 시 회수하라고 은행 측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장교양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교양인 여러분, 은행이 빌려준 돈을 어느 날 갑자기 대출 갱신을 할 때 모두 회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난날 누군가 은행은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내리면 우산을 회수해 간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노인 요양서를 운영하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시설을 담보로 융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지난해 양주에서 노인 요양서를 운영하고 있는 K 원장이 담보 상환 비율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융자를 신청했다가 이 법규에 의해 거절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시설 원장 L씨는 개인 비용으로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 중에 자금이 필요하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번 대출 갱신 시 전 금액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은행의 요청으로 모두 상환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 몇 개나 될까요? 2008년 개정된 법을 지금까지 13년 동안 적용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관련 법을 적용하여 대출받은 운전자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은행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형적인 금융기관의 횡포이자 갑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백만이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그리고 한국노인복지산업 종사자 노동조합은 금융권의 횡포와 갑질에 대해 항의하고 장교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설치 전 융자 금액과 설치 후 융자 금액의 경우 회계 처리 기준이 다른 점을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운전자금 융자 일시 상환 요구에 대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설치 전 융자 금액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자금에서 원금 상환과 이자를 불입할 수 없고 설치 후 융자 금액은 시설 운영 자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불입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진행되고 있는 운전자금 회수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측은 편법적인 대안으로 노인 요양시설의 담보는 풀고 시설 대표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교양기관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처사입니다. 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금에서 원금 상환과 이자를 불입할 수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의 담보를 해제하고 시설 대표 등 제3자의 명의로 담보를 다시 설정하게 되면 그 원금과 이자를 개인 자산으로 담보를 설정한 시설 대표가 개인적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를 모두 불입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명 가수 김건모의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혹시 금융권의 이러한 갑질과 횡포로 피해를 당하신 분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010-8915-67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